반도체에서 이번에는 다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미 연준이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올해 FOMC 회의는 12월에 한 차례 더 남아 있는데요.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까요? 어떨까요? 예,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네. 12월 FOMC 회의에서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65%에서 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패드워치 지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산출하는 금리 전망 도구인데요. FOMC의 금리 결정 방향을 가장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컨센서스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상치대로 실제 금리 결정이 이루어진 적중률이 약 80%에서 90%에 달할 정도로 꽤 높은 편인데요. 물론 아직 경제 지표 발표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의 결정은 향후 이제 금리 사이클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미 연준은 12월 1일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의 종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이 많은 이 통화들이 이제 몰리게 되면서 통화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연준이 양적 긴축, 즉 QT를 12월 1일부터 종료한다라고 결정한 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선 QT는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 통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긴축 정책이 끝난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연준이 QT의 종료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 주셨던 기준금리 인하까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네네.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텐데. 자, 이런 상황은 제가 이제 이번 이슈로 얘기할 제약 바이오 업종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의 연속적인 인하와 그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계에 호재가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가 되고요. 밸류에이션 역시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안전자산보다는 성장주로의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이나 또 이제 M&A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바이오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돕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이제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여왔다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미 이제 2차례의 미국 기준 금리가 인하가 단행된 만큼 네. 정책 모멘텀에 따른 제약 바이오 그 주식들의 단기 탄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유의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채널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자문역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자,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우려했던 미국의 관세 정책, 약가 인하 이슈 등 정책적 불확실성도 한층 완화된 모양새죠? 네, 전반적인 이 정책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가 되었던 미국의 관세 정책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었었는데 의약품에 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가격 인하 압박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편과 규제 완화 움직임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관리 영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4분기는요,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계의 성수기로 여겨지고 있죠. 연말 연초 빅파마들이 성장 전략 소개를 앞두며 사업 개발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인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성과를 내놓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4분기에는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과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네. 자, 먼저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본계약을 체결한 기업들로는요,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올릭스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미국 기업인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되면서 메세라의 경구용 비만 기술을 이제 이전한 D&D 파마텍도 자연스럽게 빅파마와 본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군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처럼 빅파마와 직접 본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후속 기술 이전이나 추가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는 핵심 관련 종목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펩트론 그리고 G2G 바이오, 인벤티지 랩 같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 역시 올해 말까지 글로벌 제약사와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주자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언급된 기업들은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최근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과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협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언뜻 생각하면 두 분야가 어떤 공통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가 제약사들과 도대체 뭘 하는 거죠? 네, 전통적으로 이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의 기간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약간은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제약사들에게 제공하는 이 신약 개발 AI 플랫폼은 수십억 개의 잠재적 약물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복잡한 생체 분자 시뮬레이션이나 이 단백질 구조 예측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을 하고 그리고 임상 성공률을 예측을 하고 맞춤형 치료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이 빅파마들은 엔비디아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유전자, 단백질, 이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데 초대형 생의학 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엔비디아는 GPU를 활용해서 AI 플랫폼을 제공을 함으로써 네. 생명과학 그리고 이 제약 산업에서 AI 컴퓨팅 시장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바이오텍과의 기술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제약사들의 임상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협상 속도 또한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 흐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또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올해 들어서 네. 특히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글로벌 빅파마 간의 기술 이전 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인 3S 바이오는 화이자의 이중 항체 권리를 약 8조 원 규모로 이전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또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은 일라이 릴리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이제 GLP-1 글루카곤 이중 작용 비만 치료제가 중국 내 세계 최초로 이제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네. 또 이노벤트라는 기업은 ADC 항암제를 로시의 1.4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과 이제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 기업인 한센제약 역시 머크와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비만 치료제, ADC, 이중항체 항암제 같은 최신 신약 개발 트렌드에서 한국과 중국 바이오텍이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와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 글로벌 시가총액 기업 순위를 봤더니 바이오 제약 부문 1위를 차지한 기업들이 모두 다 당뇨병, 비만 치료제 개발 회사들이더라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은 당뇨와 비만 치료제가 주도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총 순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이 당뇨병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시총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바이오 시장에서 비만이나 대사질환 치료제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서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간염 등 다양한 합병증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입증을 하게 되면서 시장 규모가 블록버스터를 넘어서서 슈퍼 블록버스터급으로 현재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또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 어찌 보면 이런 약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에 제약 바이오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남은 올해 그리고 내년 제약 바이오 시장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글로벌 네.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도 네. 내년에도 역시 혁신 신약 중심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그리고 ADC 다중 항체 항암제, 그리고 제형 변경 장기 지속형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 메시 치료제가 여전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약물 전달 이제 기술과 글로벌 기술 수출 성과를 앞둔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유의할 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있겠죠. 예, 이미 본계약 기대감이나 임상 발표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된 종목들은 언제든지 세론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나온 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오는 큰 수익, 큰 위험 구조입니다. 임상이 중단되거나 기술 수출이 무산될 경우에는 주가가 한순간에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고위험 섹터라는 것은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선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관련 금운동을 김도현 자문역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제가 선정한 동메달 기업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네, 이 셀트리온은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이 램시마 SC, 즉 이 짐펜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짐펜트라를 캐시카우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신약 파이프라인, 즉 ADC나 이중항체를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특히 2028년까지 약 9개의 ADC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4개의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IND 신청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이렇게 총 1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순차적으로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각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성장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증가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동메달 기업으로 셀트리온을 가져왔습니다. 네, 동메달은요 들으신 대로 전통 제약 바이오 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어디입니까? 네, 은메달 기업은 바로 ST팜입니다. ST팜. 네, 이 ST팜은 핵심 사업인 올리고핵산 CDMO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장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올리고핵산은 mRNA 치료제나 백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원료 의약품인데 아마 mRNA 백신은 코로나 백신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mRNA 치료제는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와 달리 인체 내에서 단백질 생성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다양한 질환을 맞춘 이 치료법을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치료제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부터 제2 올리고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크리스피 유전자 편집 치료제 CDMO라든지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 ST팜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은메달 기업을 ST팜으로 정했습니다. 네. 자, 은메달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ST팜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예측할 수 있도록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를 드리는 금메달 기업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금메달 기업은 코스피에 상장된 시총 10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크네요. 네, 이 기업은 지난 11월 5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40%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약 260%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1000% 가까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동사가 만든 치료제가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능과 그리고 안정성을 입증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금메달 기업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우리 김도현 자문역만의 금메달 이유가 있겠죠? 네, 제가 오늘 이 기업을 금메달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약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치료제를 후보 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 그리고 품목 허가 획득까지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글로벌 빅파마에 로얄티를 줄 필요 없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전부 다 이 금메달 기업의 수익으로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치료제는 무엇보다 안정성과 효능이 중요한데 금메달 기업의 치료제는 경쟁 약물 대비 안정성과 효능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시장에서 1위 치료제는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2027년경에 미국 시장에서 1위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성장성을 좀 보여줄 여지가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바로 최근 이 글로벌 시장 환경이 오늘 금메달 기업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네. 좀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현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매번 강조드립니다.